오늘 주제가요. 왜 스타트업은 점점 외로워질까? 우울감 호소 비율이 32.5%래. 이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보니까 거의 80%야. 투자 받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자, 스타트업은 참 외롭죠. 참 외로운 분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왜 외로워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외롭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2020년에 시작해서 지금 7년차 헬스케어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봄드림이죠? 네, 맞습니다. 남을 막 이름이- 돌봐주시는. 네, 약간 처음에는 약간 노인정으로 오해를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조끼를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 조끼를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취약계층에게 뭐 돌봄을 좀 제공하는, 근데 그걸 기술로 제공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근데 취약계층인데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실 이게 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서 저희도 다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돌봄을 드리겠다는 약간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이 더 돌봄을 당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아련함이 왜 느껴졌지 나는? 아, 그게 잘 느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느낌 맞아요? 네. 7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저희 돌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겉에서 볼 땐 진짜 약간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뭐 어려움도 있고 저희도 소송도 당한 적도 있고 이제 7년 차가 되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대표들이 약간 위축되는 게 있죠, 항상. 뭐 내가 결정할 때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상의해서 내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어렵고 그럴 때마다 이제 스스로 뭔가 좀 위축되고 나약해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고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제가 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 상황의 사람에 맞는 조언이지 지금 제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다른 결정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결정 하나하나가 약간 좀 외로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누구랑 상의해요, 그런 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나마 여자친구가 있어서 내년에 결혼을 할 것 같아서 이제 오히려 고민을 그렇게 아예 다른 쪽에 있는 분에게 터놓는 게 유일한 약간 해결책이고 아예 우리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나마 낫다. 좀 맞아요. 더 공감도 잘 해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뭐 소통하고 뭐 또는 이제 멘토, 멘티 뭐 관계도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었을 그쵸, 거고. 네, 투자자도 계시고. 네. 나한테 별로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망하고 흥하고 정도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사소한 얘기들을 잘 얘기 못 꺼내요, 그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직원한테도 마찬가지죠. 직원들하고는 그런 뭐 사적인 결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얘기하시나요? 완전 초기에 이제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점차 이제 단계가 가면서 이제 어떤 안건까지는 공유하고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 경영진이 결정해야 되는 건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직원들에게 다 터놓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싫고 근데 당장 다음 달에 급여 줄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엄청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 받고 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투자 받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우리 뭐 또 어디 무대에 서가지고 또 뭔가 상도 받고 맞습니다. 뭐 뭔가 자랑스러운 뭐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뭐 선배님들 막 찾아온다고 또 우리 그 동문들 카이스트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카이스트 또 창업하려는 친구들 많단 말이지.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은 이제 저도 아직 성공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제일 크고 저도 이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할 때 이제 불러서 강연 같은 것도 좀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에게 창업이라는 진로가 있고 창업이 되게 좋은 길이다 이렇게 안내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 길로 안내하는 게 맞나? 정말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같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창업자들 그렇게 많이 보는데 왜냐면 저 앞에서는 항상 당당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뭐 제가 투자자이기도 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 그분들이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왜냐면 스스로가 그걸 좀 먹고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눈빛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눈빛이 흔들렸을 때 그 느낌이 갖고 있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어떤 병적인 증세가 아닐까? 사회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대표들이 행복해지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더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내 서비스를 받는 고객도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 그리고 스트레스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창업자 정신건강의 현주소라고 나왔는데, 일반 성인들은 우울감 호소 비율이 18.1%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 창업자들은 32.5%래요. 엄청 높네요. 10명 중에 3명은 우울하다.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이것도 말을 안 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이것도 있겠네. 말을 안 네네. 그 정도로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 이제 뭔가 평소에 불안하다, 뭔가 조바심 나고, 뭔가 아직 뭐 덜 된 것 같고, 덜 결정한 것 같고, 그런 느낌? 일반 성인은 한 12% 정도가 평소에 좀 불안하다고 느끼나 봐요. 근데 창업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20.3%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보니까 거의 80%야. 항상 매달 불안해. 매일 불안하고. 매일 불안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계획을 세워도 바뀌는 일도 많고, 고객을 만나도 문전박대 당할 때도 있고, 또 뭐 선정 결과를 기다릴 때도 되게 긴장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 멘탈 헬스, 그러니까 뭐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이 좀 더 취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는 여성은 68.2%, 남성은 57%. 요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거의 다 봤는데 이 중증도의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스트레스는 결국 받는 거니까. 내가 보기엔 거의 100%야. 창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 그냥 스트레스야. 모든 게 스트레스야, 그냥. 창업자들을 짓누르는 3대 스트레스가 있대요. 첫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지 말고. 안 봐도 이건 돈인 것 그죠? 같습니다. 네. 안 봐도 돈이야. 이래도 돈, 저래도 돈. 그쵸, 네. 자금 압박 및 투자 유치에 대해서 44.6%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애매해요. 아무래도 저 주위에 있는 대표님들도 이제 자금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제조업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생산돼도 다 돈이고,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뭐 생각하지 않아도 매달 시간은 빨리 오고, 월급날도 빨리 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시간이 되게 순식간이고, 다음에 어떻게 이제 끌어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스트레스 엄청나죠. 조직 관리 및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절절하게 느끼시죠? 네, 뭐 인사가 완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인간관계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이 정답이 없는 과정에서 서로를 스트레스 줘가면서 가운데 지점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이미 스트레스 상태야. 안 받을 순 없어요. 네. 누구 하나 행복한 상태가 아니야, 이상하게. 우리 대표님들도 실수하는 과정들인데, 저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중간 지점을 자꾸 찾으려니까 스트레스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을 줄 때 100만 원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찾으면 되는데, 자꾸 1000만 원짜리 일을 할 사람을 100만 원 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걸 이제 인정하려고 이제는 하는데, 초기에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하는 얘기가 팀원한테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120, 150까지 끌어올리는 게 스타트업이라면 응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초기에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겪어야만 알아요. 이런 얘기 뭐 백날 봐봐. 뭐 몰라, 처음에는. 나중에 뭐 창업하고 나서 2년 뒤에 내 생각 난다. 다 그래. 3년 후에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자들을 짓누르는 3대 스트레스 요인, 실적 부진 및 성과 비효. 일이 더럽게 안 돼. 뭘 해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이거 내 잘못인가? 스트레스 엄청나죠, 이거 진짜. 이게 이제 19.6%인데
제가 보기에 이 3대 스트레스는 다 100%야.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게 퍼센트가 나온 것 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돌봄드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누구 잘못이었어요 그때? 사실 뭐 대외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는 망해가고 있어. 실적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는데 비용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서로. 근데 여기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일까? 코로나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그때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대응력이 더 중요한 거지 계획하고 뭐 만들어가고 빌드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 물론 뭐 준비가 돼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스트레스가 다들 창업자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많이 포함됐다고 봐요. 약간 아까 전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한 5년 차까지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있어야 또 열심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걸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솔직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자 이게 오늘 서로 스트레스라는 거 알았어. 네. 자, 이제 심리 상담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라는 게 물론 저도 이제 멘탈 헬스케어나 이런 거에 스타트업 대표님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 상담 받는기가 엄청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가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까지 실천에 옮기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심리 상담과 이제 멘탈 헬스 관련돼서는 사실은 직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분석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기가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들한테는 가장 불편한 시간이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앞에 뭐 해야 될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달에 돈을 어떻게 끌어와야 될지, 매출은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나를 분석하고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인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냥 이걸 다 퉁치는 거예요. 이게 심리 치료 및 상담을 기피하는 6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46.9% 자기 부정. 이 정도는 견뎌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끈기가 있어야지. 인내의 민족인데 이런 거. 약간 참으란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란 민족 같습니다. 마시멜로 실험 같은 거 조작된 실험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 심리학 실험 중에 가장 오래된 조작된 실험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실험이거든요. 마시멜로를 앞에다 두고 안 먹는 애가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성공하더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른 조건을 다 배제한 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놔서 이제 그거를 인과관계로 묶었는데 가장 거짓말 같은 실험 중에 하나였죠. 많이 먹은 애들도 성공한 애들 많거든. 그리고 서로 토론해갖고 너 먹을까 나 먹을까 했던 애들도 괜찮았던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통계적인 조작이 오히려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 참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포모를 만들어냈다. 공포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 및 상담을 기피하는 6가지 이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시간 부족, 낙인 효과 우려, 사회적 불이익 우려. 나 상담받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이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인식이 개선이 좀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심리 상담 받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대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이제 40, 50대 이제 중장년이 넘어가면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자기를 분석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니까 어느 순간 꼰대가 돼가는 거예요. 뭐 얘기 듣기 싫고 뭐 분석은 내 맘대로 살아도 뭐 사라지더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나도 그래요. 네. 뭐 어쩌다 보면 뭐 사람이 뭐 이제 창업을 한다는 중대한 결심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창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번째로 창업해서 투자 받는 건 또 몇 번 안 돼. 우리나라에서 창업해갖고 투자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투자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뭐도 안 돼. 엄청나게 소수자의 역할을 너무 보편적인 걸로 사람들이 막 펼쳐놨어.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이기도 하죠. 반성합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그런 화려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면에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들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왜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점점 외로워질까에 대한 이야기로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사실 뭐 모든 대표는 다 외롭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직접 느껴보면 조금 더 외로움을 진짜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외롭다는 인지를 안 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외롭다 이런 말 하고 다니진 않으니까 사실 잘. 창업 관련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 회사의 이야기. 이 돌봄 드립이 추구하는 고객의 지향점?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초기에는 발달 장애인이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과정이 결국에는 저희 제품을 고객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도 이 안정감을 주는 조끼가 정말 효과적이어서 매출이 나기는 했지만 자세히 좀 파고 들어보니까 발달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의 니즈는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건 약간 비타민의 영역이고 이제 진짜 페인킬러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지를 점차 찾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체 신호를 센싱하는 거를 저희 기술로 접목해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할 때 뭐 자동으로 이제 공기가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위치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넣다 보니까 스마트 웨어를 만들게 됐고 만들고 나니까 또 고객이 노인 시니어 쪽 시장에서 반응이 훨씬 더 좋고 매출이 난다는 걸 보고 저희가 그래서 이 같은 제품을 시니어로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쓰러졌을 때 알림을 준다든지 고독사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돌봄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겟을 피보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제품을 고객에 맞게 점점 수정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달 장애인에서 확장돼서 시니어층까지 시장을 좀 더 확대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 처음에는 좀 많이 고민했던 게 이 발달 장애인이 공기가 들어서 안정감을 주는데 이게 사실 발달 장애인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쪽으로 넓힐 수 있더라고. 이제 뭐 스타트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자. 사실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월급 주기 전날 이렇게 한번 부풀어 오르게 한번 해야 돼. 그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발표하러 올라가는 경우에 전에 이게 입고 오면 조심원 같은 느낌. 그럴 때 이제 약 안 먹고도 안정감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실제로 들었고 저도 입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되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조끼가 그런 효과를 실제로 주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저도 뭐 대표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진짜로 안아주는 느낌 그리고 약간 압박이 느껴지는 게 발표할 때 긴장감이 쫙 줄어드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다른 타겟으로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니어로 저희가 넘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품이죠? 맞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실까요? 네네 이게 실제로 뭐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조끼나 웨어 형태인데 안에 이제 보면 구동부가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웨어여서 심탄도라는 기술을 쓰는데 여기 안에 센서가 있어서 이제 센서예요 이게? 네, 이 안에 센서랑 배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동부를 연결시키면 생체 정보가 센싱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졌을 때 고독사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최근에 그래서 홍천에서 13명 정도 저희가 구조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1년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셨다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분이 배회하시다가 산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LTE도 같이 있어가지고 위치를 이제 119가 출동해서 발견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이런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게 스마트워치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많이 개발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어떤 차이가 저희도 있을까? 이제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링이랑 되게 많이 그 비교를 당하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60대 이상의 90%가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센서가 직접 피부에 닿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게 첫 번째고 스마트워치는 혈류량을 측정을 하는데 PPG로 광혈류량을 측정하는데 이제 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혈류량이 적으시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 웨어라서 그냥 걸치고만 있어도 측정이 되니까 입고 났을 때는 평소에 인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센싱이 된다는 게 좀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쪽으로 지금 또 의류를 만들고도 있어가지고 반려동물들 이제 생체 정보 센싱하거나 이렇게 추적하는 것도 관심이 좀 있으셔서 그쪽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한번 입어보시면 사이즈가 맞을지 네네네네. 모르겠는데 뭔가 가을이나 그죠? 봄철 정도에 입기 좀 편한. 아,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
저 카메라 보시고 우리 미래의 고객한테 꼭 사달라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고객분들이 집에 부모님이 계실 때 사실 잘 있는지 없는지 맨날 전화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효도는 하고 싶고 약간 그런 모든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저희 케얼리 제품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저렴하게 제공드리겠습니다. 아유 좋다. 그렇죠. 자,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대표님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년을 했는데 매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내년에는 망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그냥 올해 당장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운도 좀 따랐었고, 이번에 또 딥테크 팁스 선정도 되고 좀 연장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어떻게든 생존에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고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년이고 앞으로 10년 뭐 진짜 많으면 이제 대표님처럼 17년, 20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외롭더라도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좀 자기가 잘 정해놓으면 충분히 잘 버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살아내면 사라지더라. 대표들도 그렇고 창업자들 모두들도 그렇고 저희 투자자들도 그렇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현상에 대응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한 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떳떳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